우리가 구한 이 세 삼각형의 넓이 b 5대 3대 4는 결과적으로 처음 주어진 벡터식의 PA, PB, PC 앞에 붙어있는 개수랑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합벡터랑 관련된 문제를 준비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이 위치 벡터를 배우고도 분점 벡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오늘은 합벡터를 분점 벡터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교재에다가 벡터 한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벡터 단원에서 배웠던 순서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보통 벡터의 덧셈이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배웠던 벡터 합의 정의를 생각을 할 거예요. 주어진 두 벡터가 있으면 평행사변형법이나 삼각형법을 이용을 해서 벡터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를 연습을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도형이 정삼각형이라던가 아니면 직사각형, 정사각형처럼 예쁜 모양일 때에는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해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평행사변형법이랑 삼각형법만 가지고는 우리가 벡터의 합을 따져주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위치 벡터를 배우고 그 위치 벡터의 성분을 이용을 해서 좌표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제일 마지막에 배운 내적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벡터 한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두 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그리고 성분으로 모든 벡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 분점 벡터라던가 내적을 이용을 해서도 벡터 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가 위치 벡터 단원에서 배웠던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이용을 하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생긴 벡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밑에 내분, 외분을 이용을 해서 벡터 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분점 벡터의 관점에서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제일 먼저 간단한 그냥 두 벡터의 합 같은 경우에도 평행사변형법을 이용을 해서도 유도를 해줄 수가 있지만, 결국 요 앞에 개수가 1, 1이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개수 두 개를 더한 분모의 2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요 벡터는 A랑 B점의 중점에 해당하는 종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 하나로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원래 벡터가 분모의 2를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분모의 2를 나눠줬으면 다시 2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A, B 두 점을 A, B의 중점 하나로 만들어서 결국 이 두 벡터의 합은 A, B의 중점에 해당하는 종점을 가지고 있는 벡터의 2배다 라는 느낌으로 내분점 공식으로 정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벡터 3개가 더해져 있는 경우에도 이 세 점을 가지고 3으로 나눈 다음에 다시 3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 ABC 벡터에 나누기 3을 해주게 되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가지고 있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에 해당하는 종점 벡터를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분모의 3은 없던 숫자이기 때문에 다시 3을 곱하는 식으로 요 세 벡터의 합은 결국 무게중심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벡터의 3배 크기를 가지고 있는 벡터다 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제 두 벡터의 개수가 붙어있는 경우에도 분모가 없더라도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를 체크를 하면서 분모 부분에 2 더하기 3, 5를 나누는 방식으로 여기 있는 벡터를 한 점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생긴 벡터는 A, B를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벡터가 되기 때문에 내가 5를 나눴으면 다시 5를 곱하는 방식으로 벡터 하나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게 가능할 거예요. 결국 우리가 배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은 꼭 분모의 내분점, 외분점 정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분모의 숫자는 얼마든지 곱하거나 나눌 수 있다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의 점을 종점으로 가지고 있는 벡터의 합을 하나의 점으로 통일을 시킨 다음에 간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능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벡터 합하고 관련된 문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제 레벨 2 문제는 평면 벡터 단원의 대표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평면 벡터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아마 여기 있는 PA, PB, PC의 개수만 보고도 여기 있는 삼각형 3개의 넓이 B를 공식으로 아마 기억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만 기억을 하기에는 여기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한 문제도 있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이 그림을 그려서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하는 것부터 차근차근히 연습을 좀 해볼게요. 삼각형 ABC가 있고 내부에 한 점 P가 있을 때 여기 주어져 있는 식을 우리가 앞에 이야기했던 내분점, 외분점의 관점에서 세 벡터가 아닌 두 벡터만 묶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PA, PB를 기준으로 PC를 우변으로 넘긴다고 생각을 하면 아마 이런 식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PA, PB의 개수 3이랑 4를 이용을 해서 여기 분모에 7만 있으면 AB를 내분하는 점이 되겠구나를 생각을 하면서 등식의 양변에 7을 나눠보게 되면 이제 좌변 같은 경우에는 두 점 A, B가 아니라 A, 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하나의 점으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A, B를 4대 3으로 내분하는 이 점을 D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점은 P를 시점으로 하는 그냥 PD라는 벡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변에 마이너스 7분의 5 PC로 정리를 하고 나면 결국 PD랑 PC는 7분의 5가 곱해진 실수배 관계이기 때문에 벡터의 평행을 이용하면 PCD는 전부 다 일직선상에 존재를 하겠구나 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개수를 이렇게 7PD 하고 정리를 하게 되면 PD랑 PC 벡터의 크기 B도 찾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PD, PC는 5대 7이 돼야 되니까 P라는 점은 CD를 7대 5로 내분하는 C에서부터 7, D에서부터 5에 해당하는 위치에 이렇게 P가 존재를 하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찾아줄 수가 있을 건데 요거를 마찬가지 A, B가 아닌 BC의 관점에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마찬가지로 PB, PC의 개수인 4랑 5의 합인 9를 양변에 나눈다는 식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좌변은 다시 PC를 5대 4로 내분하는 어떤 한 점으로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점을 E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BC를 5대 4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요쯤 어딘가에다가 1을 이렇게 찍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좌변은 PE라는 벡터가 되고 P 벡터는 PA 벡터의 실수배이기 때문에 얘는 A랑 E를 연결한 요 성분 위에도 있겠구나. 자연스럽게 CD랑 AE의 교점의 위치에 P가 존재를 하겠구나 라는 이야기도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 있는 개수를 이용을 해서 P2랑 PA 벡터의 길이 B도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PA랑 PC 관점에서도 비슷한 느낌으로 정리를 해보면 PA랑 PC의 개수 3이랑 5를 이용을 해서 양변 8로 나눠서 결국 AC를 5대 3으로 내분하는 한 점을 E라고 이야기를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P점을 지나가는 요 위치에 있을 것이다. AC가 5대 3으로 나눠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고 PF랑 PB 벡터의 길이 B까지 찾아줄 수 있는 결국 여기 있는 벡터식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모든 선분들의 길이 B가 몇 대 몇으로 나누어지는가를 이 내분점 공식을 이용을 해서 다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결국 문제에서 물어보는 이 P점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PAB랑 PBC, PCA 삼각형의 넓이도 여기 있는 길이비들을 이용을 해서 찾아줄 수가 있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을 한다고 여기는 A, B, B, C, C를 전부 다 내분을 해서 정리를 했는데 넓이를 구할 때에는 굳이 이렇게 세 개를 다 정리를 할 필요 없이 여기 있는 숫자들을 보고 제일 비율이 간단할 것 같은 식 하나만 골라서 정리를 해도 어렵지 않게 넓이를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 PF랑 PB 같은 경우에는 길이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이 길이비를 한번 이용을 해보죠. 일단 PF 랑 PB는 길이비가 1대 2고 여기에서 나온 AC의 내분점 5대 3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넓이 B를 구해보면은 삼각형 PAC를 기준으로 밑변의 길이가 5대 3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넓이를 5, 여기 있는 넓이를 3이라고 정리를 해주게 되면 다시 요 BF를 밑변이라고 생각하고 A를 꼭지점으로 생각하면 삼각형 ABF 같은 경우에는 밑변의 길이 B가 2대 1로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요 넓이를 5라고 하면 여기 있는 넓이는 전체 10,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CBF 기준으로도 밑변의 길이가 2대 1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이 넓이가 통째로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기 있는 세 삼각형의 넓이 B가 나오게 되겠죠. 결국 이 삼각형이 10, 6, 그리고 PAC 같은 경우에는 넓이가 8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면은 5대 3대 4 하는 넓이 B를 가지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24라 그랬으니까 5대 3대 4면은 전체를 12로 나누었을 때 결국 24를 12로 나눴을 때 5대 3대 4는 쌤이 적은 그대로 넓이가 10이랑 6이랑 8이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한 이 세 삼각형의 넓이비 5대 3대 4는 결과적으로 처음 주어진 벡터식의 PA, PB, PC 앞에 붙어있는 개수랑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있는 PA의 개수 3 같은 경우에는 이 PA를 뒤로 하고 있는 이 삼각형 PBC의 넓이 B랑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PB의 개수 4는 PB 뒤쪽에 있는 삼각형 PAC의 넓이 B랑, 그리고 PC의 개수 5는 이 PC 뒤쪽에 있는 삼각형 PAB의 넓이랑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이렇게 내분점 공식을 쓰지 않고도 개수만 가지고 이 삼각형 ABC가 전 PA에서 몇 대 몇 대 몇으로 나누어지는가도 공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적어도 하나 정도는 우리가 내분점 공식을 이용을 해서 길이 B가 몇 대 몇으로 나누어지고 있는지도 파악을 해줄 수가 있으면 우리가 길이의 관점에서도 이 벡터 문제들을 접근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이제 우리가 벡터 합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이렇게 벡터의 개수가 정신없이 붙어 있더라도 이거를 세 벡터의 합으로 생각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배운 내분점, 외분점 공식을 이용을 해서 분점 벡터의 실수배 관점으로 두 벡터를 한 점으로 합쳐주는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벡터 합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2번 문제를 보면 아까랑 똑같은 식을 가지고 왔는데 1번하고는 조금 다른 상황이에요. 이번에는 삼각형 ABC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부의 점 P가 이미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서 이것도 똑같이 길이 B를 이용하는 문제인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이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면 내분점보다는 내적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한 문제가 될 거예요. 일단 문제 상황을 간단하게 파악을 해보면 이번에는 삼각형 ABC가 원에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고 P점이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삼각형 ABC의 세 꼭지점이 어느 위치에 있어도 결국 이 P점에서부터 A까지 B까지 C까지 길이가 원의 반지름의 길이 1로 일정한 상황이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할 겁니다. 우리 내적 단원에서 벡터의 크기가 주어지게 되면 그 크기를 제곱했을 때 똑같은 벡터의 내적의 형태로 정리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배웠죠. 결국 여기 있는 벡터식을 내적의 관점에서 정리를 할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세 벡터의 크기는 ABC가 어디 있어도 항상 반지름의 길이 1로 일정할 거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개수를 유심히 보면서 3, 4, 5 제곱을 했을 때 숫자를 생각을 하면은 5를 넘겼을 때 결국 9 더하기 16이 25랑 같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PC를 넘긴 다음에 양변 제곱을 해볼 겁니다. 이렇게 PC를 우변으로 넘긴 상태에서 양변 제곱을 하게 되면 좌변 같은 경우에는 3PA랑 4PB 요 벡터 합을 똑같이 두 번 곱한 내적의 형태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변은 그냥 OPC의 제곱이기 때문에 개수는 25가 되고 PC 크기의 절대값 제곱 같은 느낌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좌변을 전개했을 때 결과적으로 완전 제곱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느낌으로 전개를 하고 나면 일단 PA의 크기, PB의 크기, PC의 크기는 전부 다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9랑 16, 25가 된다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자연스럽게 9랑 16, 25 상수항은 날아가고 결국 PA랑 PB 내적이 0이다 라는 식을 유도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두 벡터의 내적이 0이다. 결과적으로 PA랑 PB는 수직한 벡터구나 라는 사실을 이용을 하면 일단 이 삼각형 ABC에서 A랑 B의 위치는 이렇게 수직한 위치에 있겠구나 라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문제에서 물어본 건 A, B의 길이이기 때문에 얘네 둘이가 수직하다라는 사실만 알아도 C의 위치랑 상관없이 A, B의 길이는 결국 1의 루트 2인 직각삼각형의 빗변이 되겠구나 라는 점을 알 수가 있겠죠. 결국 AB의 길이는 그냥 이 내적 공식만 이용을 해도 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를 물어보지 않고 BC나 AC의 길이를 물어보는 어려운 문제가 등장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AB만큼 간단하지 않지만 BC랑 AC의 길이도 여기 있는 벡터식을 가지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BC의 길이를 물어보면 PB랑 PC만 남기고 PA를 넘겨서 양변을 제곱을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처럼 여기 있는 숫자들이 예쁘게 날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PB, PC 두 벡터의 내적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근데 우리 내적 같은 경우에는 크기 코사인인데 여기는 벡터들은 전부 다 크기가 1이기 때문에 내적 값이 주어지면 결국 PB랑 PC가 이루는 각의 크기 코사인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수학 1에서 배운 코사인 법칙을 이용을 하면 BC의 길이 AC의 길이도 찾아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벡터 합하고 관련된 문제는 똑같은 식이 주어지더라도 문제 상황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양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벡터 합하고 관련된 문제들을 풀 때 분점 벡터랑 내적의 관점에서도 고민을 하는 연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벡터 합하고 관련된 문제들 중에서도 분점 벡터랑 내적을 이용한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제는 단순히 벡터의 합을 그냥 평행사변형법, 삼각형법이라던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좌표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보다는 내분점, 외분점, 위치 벡터의 관점이나 내적의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 합벡터랑 관련된 문제 중에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